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입찰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 후에 3명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는 1억 6,800만원, 감정가 대비 98.6.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약 2억 5천에서 6천 정도에 형성돼 있다. 시세와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좀 싸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싸게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불허가 사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한번 현장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소유자 신미모 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용을 들으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매광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경매 사건을 하나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권리상으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2차 매각기일에 9명이 입찰했다가 불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불허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매각기일에서 3명이 입찰해서 결국 낙찰이 됐는데요, 낙찰가는 감정가 대비 98%였습니다. 과연 이 물건을 감정가 대비 98%의 낙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지, 이 낙찰받은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을 따져보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해결 방안도 마련돼야 될 것입니다. 만약 그 해결책이 여의치 않다고 하면 자칫 이번에는 미납 사태까지도 예상되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물건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경매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문제점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이 사건 경매 자료인데요, 경기도 의정부시 혼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명칭은 호원 하늘빛 아파트고 11층 1004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당연하지만은 건물 면적뿐만 아니라 토지 지분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대지권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미등기나 감정 가격에 포함돼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18.12평입니다. 자, 이 사건 입찰 진행 내용인데요, 1차 매각기일이 2021년 2월 25일 날 진행이 됐는데 유찰이 됩니다. 그 후에 2차 매각기일이 2021년 4월 1일 날 진행이 됐죠. 이때 이제 낙찰이 됩니다. 낙찰 금액은 1억 8,700여만원, 감정가 대비 109%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명이 입찰을 했어요. 상당히 이제 경쟁이 치열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결론은 불허가 결정이 납니다. 불허가 결정이 났는데, 이와 같이 이제 불허가 결정이 났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납 사건뿐만 아니고 불허가 사건의 경우에도 그 불허가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다음 기일에 입찰 여부를 결정해야 안전하다고 볼 것입니다. 자, 그 후에 그 3차 매각기일이 2021년 8월 25일 날 진행이 됐는데, 이때 3명이 응찰을 해서 낙찰이 됩니다. 낙찰가는 1억 6,800만원, 감정가 대비 98.25%니까 결국 이제 감정가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 아파트의 시세를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요, 호가이긴 하지만은 약 2억 5천에서 6천 정도에 형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세와 비교한다면은 상당히 좀 싸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싸게 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은 불허가 사유,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불허가 사유가 낙찰자에게 어떤 추가적인 부담을 줄 염려는 없는지,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전체 자료를 마저 다 보고요,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사건의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상, 권리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 임차인 현황인데요, 임차인이 현재 1명 존재하는 걸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2S 대부 주식회사, 대부회사입니다.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그 이유는 등기부를 확인하면 어떤 이유에서 2S 대부가 임차인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2S 대부 주식회사 임차인이자 아울러서 지금 전세권 등기를 한 자다,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사건 건물 등기부 현황 정리 자료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항목에는 이제 소유자인데요, 신미모 씨입니다. 현재 소유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두 번째, 2015년 9월 24일 날 근저당권이 들어오는데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채권 금액이, 채권 최고액이죠, 1억 2천만 원. 그러니까 원금은 약 한 1억 정도 당시에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항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에 보면 2018년 11월 30일 날 근저당권이 또 하나 들어오는데 바로 앞에서 봤던 투에스대부 주식회사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4,200만원. 그리고 그 네 번째 항목을 보세요. 여기에 그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과 같은 날인 2018년 11월 30일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바로 이제 투에스대부 주식회사에서 전세권 등기를 하고 전세금은 500만원입니다. 앞에 그 임차권의 현황에서 본 내용과 같죠? 자, 이건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에스대부 주식회사는 대부이사인데 저당권만 설정하면 되지 왜 전세권 등기를 했느냐? 자, 이것이 대부이사들의 일반적인 어떤 관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대부이사에서 저당권 등기뿐만 아니라 밑에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이 아파트에 더 이상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하는 효과,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데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 건물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사항은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을 비롯해서 소멸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등기부상으로 인수될 권리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방금 이 사건의 경매 자료를 같이 한번 쭉 확인해 봤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일단 흔히 나타나는 임차권 이건 문제가 없고요. 등기부상에 인수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좀 걸리는 게 있죠. 앞에서 봤던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미등기지만 감정가격에 포함됐다고 해서 지금 경매가 진행됐는데 이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에는 감정가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실제 대지권이 없으면요 대지권 취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 낙찰 받은 사람이 나중에 추후라도 대지권이 없다고 판명됐을 때는 그때는 토지 지분을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죠.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 딱 지금 현재 드러나는 것은 대지권 미등기 부분인데 과연 이 물건의 경우에는 대지권이 그러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참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참고사항 부분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021년 4월 27일자 채무자 겸 소유자 신미모가 제출한 보정서에 의하면 대지 사용권이 없어 지료를 보낸 자료를 제출하여 토지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이 건물의 소유자가 나는 이 아파트에 따로 대지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지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의 사실 확인서입니다. 이걸 법원에 제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은 소유자가 스스로 대지 사용권이 없다고 지금 현재 밝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료를 냈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지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밝혀서 경매 절차를 진행을 시켜야 되겠죠. 자, 그런데 아랫부분에 보면 이 내용과 다소 상반되는 부분으로 보여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본건의 대지권은 토지등기상 전부증명서상의 갑부 2번 호원 하늘빛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지분에 공동 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경매 진행 시 일괄 진행 여부 및 대지권 면접 등은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만 가지고 또 본다고 하면 지금 이 1104호에 관한 대지권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공동 등기가 됐다. 그러니까 마치 대지권이 지금 현재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공동 등기해서요. 이런 취지로 지금 읽혀집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소유자가 스스로 대지권이 없다고 했고 뒷부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감정평가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지금 현재 1104호 입건 부동산이죠. 이 1104호의 대지권이 공동등기가 되겠다. 누구 명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 명의로. 그래서 마치 대지권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현재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본 내용, 즉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공동등기가 됐다. 대지권에 관해서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시도한 분이라고 하면은 대지권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상당히 낙찰가를 높였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세보다 현재는 감정가가 낮다는 것이 지금 현재 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에 앞서 소유자가 제출한 사실 확인서, 대지 사용권이 없어 지금까지 지료를 지금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내고 있었다.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입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낙찰가를 상당히 낮춰서 써야 될 것입니다. 왜냐면요, 진짜 대지 사용권이 없으면, 토지 지분이 없으면 일단 낙찰자가 추후라도 지료를 내든지 아니면은 종국적으로는 토지 지분을 사들여야 되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처럼 내용상으로 대지 사용권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상충되는 내용이 참고사항에 나와 있는데,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경매 절차를 지금 진행시켰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사건 매각물건 명세서인데요. 대지사용권과 관련해서 비권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021년 4월 27일자 채무자 겸 소유자 신미모가 제출한 그 보정서에 의하면 대지사용권이 없어 지료를 보낸 자료를 제출하여 토지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됐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매각 가격은 토지 가격을 제외한 금액 1억 1,970만원. 이건 이제 건물 가격이란 얘기예요. 자,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이렇게 토지 지분은 매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방금 매각물건 명세서까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대지 사용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낙찰받은 사람은 대지 지분을 취득을 추가로 하든지 아니면 대지 지분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인을 통해서 한번 현장 조사도 한번 해봤는데요. 이 소유자 신미모 씨를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용을 들으니까 매달 토지 사용료, 즉 지료를 토지 지분 소유자에게 지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그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토지 등기부 사항에 김아무개 씨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나중에라도 이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람은 토지 지분을 약 한 7평 정도나 8평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걸 사들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매달 내야 되는 것인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은 이 낙찰받은 금액은 건물만의 가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1억 7천여만 원 정도 주고 건물을 낙찰받았는데 추가로 토지 지분을 사들이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입찰을 했다고 하면 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은 만약에 그 부분 대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부분을 놓치고 그냥 대지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낙찰을 받았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미납사태가 발생할 여지도 좀 있어 보인다라는 그러한 유형의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아파트의 경우에는 뭐 권리 분석상 큰 문제가 없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데 이 사건처럼 대지권 미등기의 경우에는 대지권 유무를 꼭 확인하고 입찰해야 되는 것이 안전하겠죠. 제가 참고로 조사해보니까 현재 진행되는 사건 중 약 210여 건 정도가 대지권 미등기 사건입니다. 그 중에는 대지권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이 사건처럼 비록 감정가격에 포함됐다 하더라도 실제 대지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물건을 입찰할 때는 꼭 대지권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입찰 유무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